공업고등학교 2학년 8반 화학공업과에서 온 김태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얘기. 제가 오늘 여기 무대는 섰는데 이런 무대도 처음이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벤트 노래도 처음이거든요. 실수 많이 할 텐데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일단은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가고 싶은 곳. 여러분들 다들 어디로든 간에, 시간이든 간에, 공간이든 간에 가고 싶은 곳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후회됐다거나 아니면은 좀 즐거웠다거나 아니면 좀 아쉬웠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오늘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가고 싶은 곳 얘기해 주실 사람 있으세요? 아, 제일 빨랐어요. 예, 얘기해 주세요. 얘기. 아, 그건 좀 곤란해요. 예, 얘기해 보세요. 오사카 좋죠. 예, 여행지 딱 좋아요. 예, 저는 가고 싶은 곳들 제 인생을 토대로 해가지고 얘기할 건데, 저한테는 일단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제가 못난이였던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를 보기에는 못난이처럼 보여요? 아니요. 아, 그럼 잘생겨 보여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못생겼어요. 아, 그럼 못난이네. 여전히 못난이인데 저 초등학교 때 되게 못난이였어요. 생기게 못난이가 아니라 성격이 못난이였어요. 성격이 되게. 이제 초등학교 때, 보통 초등학교 때 보면은 어리광 많이 부리고 고집 세고 이렇잖아요, 다들. 저 그게 좀 두 배로 심했어요. 사춘기가 좀 빨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깨고 부시는 것도 많았고, 저 3살 때 밥상 떠엎었던 사이입니다. 아, 부모님한테 얘기 듣고 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기억은 이제 제가 어느 날 졸업식 날 전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전날에 제가 제 친구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둘이서. 근데 둘이서 청소를 하다가 제 친구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제가 좀 못되게 구렸나 봐요. 제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때 약간 말썽도 많이 피우는 거에다가 자기 잘못 잘 모르고 떼쓰고 울고 약간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속을 되게 많이 속였는데, 특히나 그때 그랬던 게, 그 친구하고 싸웠던 게 부모님한테까지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학교까지 찾아가지고 사과하고 난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초등학교 때 되게 부모님들한테 못했던 게 있으니까 지금 와서 좀 잘해줘야 되겠다 하고 지금 후회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만약 돌아갈 수 있으면 좀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요런 얘기는 좀 빨리 넘어가고 네, 저한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출장을 가셔가지고 몇 년째 안 돌아오시겠어요. 가끔씩 돌아와요. 한 1년에 2번 정도? 외국 간 건 아닌데 한국 안에서 이제 주로 가는 거는 대구, 부산, 서울 이 정도 가가지고 건축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제 동생까지 있는데, 여동생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이고 저까지 합쳐서 4명이거든요, 가족이. 그런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출장 가시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가거나 하는 시간이 이제 더 이상은 없었어요. 보통 있는다 해도 아버지가 돌아오신 날에 어머니가 보통 없으시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마지막 여행 간 기억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 계곡을 갔었거든요. 맨 마지막 가는 기억이. 이제 그거가 제일 저한테는 추억이 되는 시간이에요. 만약 돌아간다면 그때가 제일 좋죠. 그리고 네, 저한테 이제 중학교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혹시 학성중학교 아시는 분? 아니면 다니셨다거나? 아셔요? 다니셨어요? 네, 6학년이었어요. 저 학성중학교 남중이거든요. 예, 남학교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는 남중을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공업고등학교 왔기 때문에 여자의 비율이 극히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군대 갈 예정이며 공대를 갈 예정입니다. 저는 여친이 없을 운명이에요. 모태솔로예요, 모태솔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 내려오면 연락처 따가세요.
네, 그래가지고 전 중학교 생활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여전하죠. 저도 뭐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 올라간 데서 뭐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남중이어서 남중은 보통 들어오면 뭐예요? 처음으로. 싸움요. 네, 힘싸움 해요. 서울서울 막 이래 하는데 이제 거기서 저도 당연히 높이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남자니까 남학생 사이에서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힘싸움 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다 추억이에요. 애들끼리 치고받는 게 다 추억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애들하고 서로 사이는 나빴는데 자 수련회 갔습니다. 중학교 때 남학생들만 수련회 갔습니다. 여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루 종일 예, 드립을 쳐요 애들이. 근데 뭘 치냐, 여자가 들어선 안 되는 드립을 쳐요 거기서. 아 온갖 난무한 게 다 나와요 애들끼리. 그래가지고 저는 중학교 생활을 남중에서 보내다 보니까 남자 같은 면이 되게 많아요. 여자하고는 사이가 뭐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반전 인생입니다 이제. 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냥 좀 막 살았어요 인생을. 근데 공부도 안 했고 뭐 학원은 보내주셨는데 학원 땡땡이도 한번 쳐봤고 다들 한 번씩 해보는 그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특목고, 두 번째 특성화고, 세 번째 인문계. 제가 고민 좀 해봤죠. 처음에 특목고 갈까? 성적이 안 되네. 공부 좀 할 걸 하고 넘어갔어요 일단은. 특성화고 하고 인문계. 좀만 기다리면 인문계고 지금 넣으면 특성화고고. 근데 고민해보니까 인문계를 가면 야자를 해야 되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때려치워요. 야자를 왜 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공고로 왔습니다. 제가 공고 온 이유예요 이게. 제가 공고 온 이유 야자가 없어서. 근데 불행히도 저희 학원과는 야자가 있더라고요. 심각했어요 저 그때 1학년 때 바로 야자를 시키더라고요. 나 야자 싫어서 여기 온 건데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고2입니다. 안 믿기겠지만 고2예요. 얼굴이 안 믿기겠지만 고2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쌤을 한 분 만났어요. 이재동 선생님이라고. 지금 여기 계시나? 없으시겠지? 예. 계시면은 헌담하다 큰일 납니다 저는 요 자리에서 바로 끌려가 나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동 선생님께서 언제나 하루에 한 번씩 종례 시간이 되면 30분 늦게 오셔요. 부르면은 30분 늦게 언제나 오시고, 그리고 그 남은 30분 뭐 하냐, 바로 명언을 하십니다. 명언은 막 제조하셔요. 저희한테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머리 아파요. 예, 듣기 싫어요 더 이상. 근데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명언을 막 듣다 보니까 사람 세뇌가 되더라고요. 진짜 30분 내내 쌤은 조용히 해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딱 있으면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럼 듣고 나면 그래야 되겠네. 안 그러면은 이재동 선생한테 혼나는데 하루 종일 혼납니다. 성격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계기를 주신 분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내신만 닦았습니다. 저희 공고 들어오시면은 내신과 동시에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전 자격증을 무려 5번이나 떨어져 봤어요. 와 1학년 내내 떨어졌어요 그냥. 와 치면은 36개가 합격선이에요. 문제를 36개 맞춰야 되는데 언제나 31개, 32개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공고를 잘못 왔나? 그냥 다른 데까지 갔어야 됐나? 1학년 때는 학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바꿀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갈 때 제가 처음으로 자격증 한 개를 드디어 땄습니다. 예, 미혼물이라는 자격증 하나 땄어요. 그때부터 저는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공하고 나니까 다음엔 더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못 느꼈던 거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뭐 보잘것도 없어요. 저는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성격이 막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지금은 모를까.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예. 근데 이제 뭘 하려는지 까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얻은 계기예요. 처음으로. 저도 할 수 있다는 건 지금까지 못 느꼈으니까요. 중학교 때까지도 초등학교 때까지도 저한테 기억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돼가지고 처음으로 얻었어요. 나 지금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이 무대까지 온 겁니다. 저한테 자신감 있었던 처음의 계기예요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이 무대 들었을 때 김민희 선생님께서
이제 딱 계셨는데 저희 학원과 부장 선생님 이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부르더라고요. 야자는 안 하는데 이제 학원과에서 조금 공부 좀 하는 애들 한 6명 정도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도 뽑혔고요. 예, 6명 정도 딱 왔는데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야 너희들은 오늘 무대를 나가야 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대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래요. 그래가지고 6주에 걸쳐서 선생님한테 수업 받는데 저희가 2주를 빼먹었습니다. 뭐로 빼먹었냐? 처음은 시험 중간고사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태풍 오는 날 저희 그날 수업이었어요. 근데 빼더라고요. 4주밖에 수업 못했습니다. 6번 다 채웠어요. 한 번에 몰아서. 네. 그래가지고 막 수업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저한테 있어서 큰 계기가 된 거는 역시 고등학교에서 여기를 들어왔고 이정환 선생님, 이재동 선생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제 사고방식 같은 게 바뀌면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지금 자격증이 총 3개인데 제가 이걸 지금 2학년 한 해 동안 다 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3학년 때 취업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저는 대학교를 갈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정글만리 읽어보신 분? 정글만리 이거 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대략 무슨 내용이에요? 중국 그렇죠. 정글만리는 중국을 나타내요. 보통 이게 책인데 3권이 있어요 총. 근데 정글만리 여기 책에 보면은 앞으로의 중국의 변화, 중국의 우상,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게 배울 점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놨어요. 근데 이건 저 책 내용이 아니라 저는 중국을 다시 가고 싶은 겁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중국이에요. 다시 이번에 여름방학 때 전 중국의 해외 연수를 받았습니다. 학원가에서 추천을 해가지고요. 이 친구도 갔고요. 이 친구 맨날 따라오네. 네. 따라오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정글만리 즉 말해서 중국을 갔는데 제가 중국 갔을 때 제가 엄청나게 특이한 걸 느낀 게 일단 도로 교통이에요. 와 도로 교통을 보는데 신호등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차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저희 나라에서 마치 외제차나 수입차 이래 있으면은 알아서 자진해서 비켜주듯이 쫙 열려요. 버스가 지나가면 들이박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니까 예 그렇게 열려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에 베이징을 갔는데 그때 한여름이다 보니까 온도가 40도를 넘었어요. 40도를 넘어가지고 걷기만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 헬스티 입었는데 검은색 티가 되더라고요. 와 걷는 내내 땀을 뻘뻘 흘렸어요. 물만 마셔도 됐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버스를 왔다 갔다 거리는데 버스도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에 규정이 있나 봐요. 3분 이내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멈추고 나서 3분 이내에 자동차 꺼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못 틉니다. 들어왔는데 땀이 뻘뻘 난 상태로 들어왔는데 또 뜨거워요. 예, 중국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와 이런 날씨에 버티는구나. 중국 내내 그걸 버텼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 버텼는데 죽을 맛이 돌아가요. 거의 변나는 수준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왕부정거리라는 게 있어요. 베이징에 왕부정거리에 가보면은 저희 중국 하면은 먹는 음식 못 놀라요. 보통 정갈, 진해 이런 거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든 다 먹는다. 발 달리고 책상 빼고 다 먹는다 하잖아요 다들. 예, 중국은 그렇게 먹어요. 근데 저희가 왕부정거리 갔을 때 그걸 진짜로 봤습니다. 정갈이 살아있는 채로 꽂혀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기름통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튀겨서 가져와요. 그걸 먹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 왕부정거리를 가가지고 먹으려 했는데 독한 냄새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겁이 나서 안 먹었습니다. 저기서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네, 이걸 딱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대로 왕부정거리에 나와서 기용품만 사서 여기 왔습니다. 한국으로. 근데 저는 요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왕 어차피 중국 간 거 중국에서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 중국에서만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만약 간다 하면은 그 거리 다시 갈 겁니다. 이번엔 당연히 정갈 먹어야 되겠죠. 불가사리도 파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미인의 나라, 저희 세계적으로 미인의 나라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미인의 나라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거 실명 밝혀야 되나? 이거 이름 밝혀야 되나? 태권대에서 거기서 이제 TV를 딱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와 미인의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미인 콘테스트를 연대요. 거기서 여배우를 뽑나 봐요. 근데 저는 그 감독관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저게 어떻게 뽑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된 게 다 미인이에요. 아주 그냥 거기 꼭 가야 됩니다. 남자라면. 저 추천하는 여행지예요. 혼자라도 무조건 가세요. 여친이 나가면 혼날 거예요. 자, 나비.
갑자기 또 이상한 날 얘기로 가는데 나비. 이거는 과거가 아니라 제 과거에 겪었던 게 아니라 미래의 얘기예요. 제가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저는 애벌레 번데기입니다. 아직까지 더 발전할 거고 뭐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더 후퇴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좀 더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자격증도 많이 따보고 할 건 다 해보는 학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나비가 됐을 때 저를 보고 싶어요. 제가 기대하는 나가 있어요. 전 그리고 저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제가 나비가 됐을 때 모습을 보면, 지금 상상해보면 제가 앞으로의 갈림길이 나와요. 아, 대체 어떻게 가야지 내가 저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나비가 됐을 때 얘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역시 제가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곳은 제가 마지막 순간일 때입니다.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건 좀 암울한 얘기지만 보통 누가 돌아가시면은 장례식 해주잖아요. 근데 장례식에 나가보면은 이제 장례식에 오는 사람에 맞춰서 보면은 이 사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매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정말 안 온다, 그럼 이 사람은 삶을 그렇게까지 잘 산 건 못할 거예요. 아마 물론 잘 살았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남들이 평가하기엔 분명히 못 산 걸 거예요. 저는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장례식에 찾아와서 저의 마지막 순간을 봐주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인생 잘 살았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뭐 짧았던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이쯤에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다음 거. 자,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